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10바람 강의 제196강 즉 공정 강의로는 제8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서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고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외부 세계적인 통계도 나타났고 우리 자체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뭐 자살률이 높고 어떤 불평등이 너무나 심하다고.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나 보수주의로 치우치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공정을,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공정을 이제 부르짖게 됐는데, 요번에 윤석열이 이제 보수당도 국민의힘도 이제 상식과 공정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정은 이제 보수당에서 그것을 정립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수당은 이제 원래 정당이 이제 처음으로 생긴 정당과 역사가 길기 때문에 보수당에서 공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펼쳐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보수당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미국이 됐든지 한국이 됐든지 잘 살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업도 잘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수당이 많아요. 어느 나라나. 당연하죠, 보수당은. 그래서 영국에서도 왕이 됐든지 귀족이 됐든지 거의 전부가 보수당, 공화당, 미국에서는 공화당, 한국에서는 국민의힘,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성장을 하고 후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후 분배가 잘 안 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노동쟁이도 극한적으로 막 대기를 하고 그런 것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인식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해서 노동쟁이가 심한 것은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하고, 거기에 대해 정부가 특히 이제 보수당에서는 그것을 팽개치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기득권만 지키고 있는 데만 신경을 쓴 거라고. 그게 국민의힘이나 보수당이 잘못한 거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잘못해. 그러니까 칼막스가 생겨났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불안정하고 항상 못 사는 사람은 이제 못 사는 거고 힘이 없고 그런 것을 정치하는 대통령이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것을 망각하면은 다시 또 정권이 저기 진보주의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결국은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진보당이 득세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차지한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대책이 뭐냐? 이 책에서 10년 전에 대책에 대해서 슬쩍 이야기했는데 내가 정리를 해서 대책을 이야기를 가닥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공정하다.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게 공정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보수당이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당이 잘하는 것이 공정을 이룩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동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천을 해야 하는데 실천을 또 안 한다고. 자기 이익을, 자기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의 소산으로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됐든지 국민이 됐든지 여당이 정권을 잡든지 야당이 정권을 잡든지 공정하게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여당이 야당이 공동 공약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책은 뭐나 자유 영미 자유 시장이 너무나 지난 70년 동안 60년 동안 그렇게 대대해서 우리가 용케 경제 선진국을 이룩했다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핍박하다고. 지금도 빈부격차 심해서 못 사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하고 근로의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걸 알면서도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공정을 해결 못 해요. 중간층, 그러니까 중산층이 강해야지. 사람의 인체를 보면은 중간층이 경쟁이 강해야지 이제 산업화도 이룩할 수 있고, 또 민주화도 계속 이룩할 수 있고, 공정 불공정도 해결하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지식이 정말 중간층 아닙니까? 그리고 고관이랄지 부자랄지 그런 사람은 절대 움직이잖아. 기득권을 서민을 위해서 노력을 좀 어느 정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행동을 안 하고, 그렇게 지난 오랫동안 이 공정이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은 뭐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타파하는 거, 그 자체가 대책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됐든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어젠다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 해가지고 대통령 해가지고 자기 기득권만 이제 옹호를 하고 자기만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기만 편리하게 자기만 이제 성장의 후 분배를 자기들만 차지하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책은 뭐냐? 불공평하게 되는 그런 불공정의 대책은 뭐냐? 영미 자유시장 시스템.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사실은. 항상 그랬잖아요. 옛날에 대통령 누군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다. 그런 것을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헌법 고쳐서 자기들이 개정을 해서 사회주의를 가든지 공산주의를 가든지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고, 그건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어려운 거. 우리가 서양 공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진보당이 이제 공산이나 사회주의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빨리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하면은 무리가 온다고. 정신 세상이나 정신 것은 갑자기 잘 안 돼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제 생길지 모르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게 잘 바뀌지를 않아요. 변화가 있는데도 변화로 해가지고 그 변화가
나타나지를 잘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대책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영미 자유시장을 조금 완화하고 빈부격차를 낮게 하고, 그래서 중산층의 기회균등을 높여줘서, 그래서 강화시켜야 된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자유시장을 너무나 약자는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자유시장, 영미 시스템에서는 소득 격차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과거에 먼저도 강의에서 얘기하면 선성장 후분배에 있어서 제대로 후분배를 하라 이게야. 그것이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대책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중산층이나 빈민층이 완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없는 그런 것은 이제 그 대책 두 번째 대책은 뭐냐면 모든 국민에게 기회균등의 기회를 주라 이게요. 기회균등. 이제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법칙을 만들어낸 존 롤스, 원래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 이제 돌아가셨죠. 한참 전인데 그 사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의나 공정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이 샌달 교수라고 우리나라에서 잘 알고 있는 존 롤스라는 분이 이제 다시 또 옛날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또 그분의 공정에 대하고 정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절차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이 좋게 하려면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다. 개인이 됐든지 뭐 기업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유로운 기회와 자유 그 자체를 개방시켜야 되고 그 자체가 공정하다 이거야. 그것을 틀어막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그게 이제 존 롤스 교수의 제1 원칙이란 말이야. 제1 원칙. 절차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그걸 보장을 해야 된다. 출발점부터서 그런 자유와 기회를 부여를 해야지, 개방을 시켜야지 이 국민 생활이 좋아지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세랄지 또는 상속세나 증여세랄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금 정책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계통의 이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스웨덴을 옛날에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전철에서도 만난 사람에 의하면은 세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세금이 60%가 52%가 60%. 그래서 세금이 너무나 많아서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힘들다 이게요. 스웨덴도 그렇다고. 그래서 스웨덴 자기의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스웨덴은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데 북부 유럽은 거기는 또 여자들이 이제 총리가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남자나 여자나 육아 교육도 남자 여자가 이렇게 휴가를 많이 가고 그래서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존 롤스의 제2 원칙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평등,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다. 그러니까 평등하고 결과적으로는 평등하고 평등한 복지, 공평한 거 그런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최소수, 최소수혜자. 어려운 사람들이죠. 최소수혜자의 최우선을 가지고 차등 원칙을, 공급해야 된다. 그게 제2원칙의 두 번째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1원칙 있고 제2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2원칙에는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종착적으로,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차등의 어려운 사람의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민 투표가 됐든지 뭐가 됐든 사회가 뭐든지 동의를 해야 되거든. 이런 이제 공정에 대한 이런 이제 담론은 결국은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존 롤스의 학문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기회의 원칙, 부동산이랄지 젊은 사람이 집이 없다든가, 그리고 주식, 요새 젊은 사람들이 돈도 없으면서 주식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개미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은 사람도 있고 딴 사람도 있고 이게 상당히 불안정스럽다 이게.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직장에서나 대기업에서 또 국민들에서 사다리 작전이라고 해요. 걷어탄다. 사다리를 이게 사회 계급이 올라가고 굉장히 이제 그 과정에서 차차차차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그 다음 때에는 더 좋아지고 그러려면은 사회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고. 평민에서 이제 중간층, 중간층에서 고급스러운 사회 계급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기회를 많이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됐든지 주식이 됐든지 그런 이제 공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세금 정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게 세금 정책에서 뭐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또 특히 우리나라는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제 불공평한 시스템. 그것을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영업자. 요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저소득 자영업자가 굉장히 고통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그걸 잘 선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떨 때는 적절한 자영업자가 있고 분야가 있고 그리고 국가가 통계학적으로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잘 분산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에서 그런지 몰라도 생활 습관이나 그래서는 몰라도 이 식당이 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직업이 없으면 식당이라도 해야지. 또 직업이 없으면 이제 여자분들의 식당이라도 해야지. 또 남자들은 택시라도 해야지. 그렇게 자꾸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이드를 줘야 된다고. 보조를 해야 되고 그 못 사는 사람들의 어려운 계층을 서포팅을 많이 하는 것이 공정 시스템에 맞는 거잖아요. 공정을 해결하려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대책은 이제 두 번째 대책은 기회 균등을 풍부히 열어주게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대책. 세 번째 교육을 잘 받고 하면 세대적으로 이게 괜찮게 이제 가정이나 어떤 회사가 발전한다고. 이제 그래서 교육 균등하게 부여하는 거. 이제 지방 대학이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에 너무나 쏠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든가, 또 직업이 좀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래서 다 이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먼저 언제 이게 내가 강의를 했는데 너무나 명문대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사회 시스템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명문대는 좋아요. 뭐 본인이 이제 실력이 있고 노력을 해가지고 명문대 다니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발전할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또 격차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대 나오고 명문대 안에 것은 이제 갈라지고 보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게야. 그걸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돈이 많은 자녀들은 쓸데없이 암기 교육으로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게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어느 도움이 되지 않다. 그런 것보다도 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성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있는 집안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선진국 자녀들이 일부러 신문팔이를 하게 한다든가 장사를 조그만하게 이제 시작한다든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활동하고 그리고 자꾸 장려를 시킨다고. 돈이 이제 재벌 자녀들도 그렇게 시킨다고 일부러.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려웠을 때 그것을 독파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꾸 많아져야지.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명문대학교 나와서 사회에 진출하면은 그분들이 이 공부하려고 하는 것, 노력하려는 것이 좀 떨어진다고 이게. 자기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노력을 안 해요 또. 대학교만 끝나고 나면 나머지 일생 동안은 또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회가 명문대를 알아주는 그런 사회가 또 되고 그러니까 또 빈부차가 심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명문대를 안 나온 사람이 이제 사회에 40대, 50대에서 서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문호 개방을 자꾸 열어줘야 된다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지 개인은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을 이 저자는 이제 썼다고. 이제 일본의 여류 저자가 한 분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자가 일본 여자 작가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도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대 로마 지도층 자녀들은 가정교사를 두고 있다. 이제 그럴 능력이 없는 가정교사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사가 많이 이제 채용이 되는데 거기선 그 로마에서는 저기 그리스어 그러니까 서양의 문명의 발원지는 이제 그리스라고. 그래 라틴 문화를 이제 공부를 시킨다고. 로마에서 이탈리아를 지키는 것은 이탈리아는 평민이 이제 쓰고 공부하는 이제 이탈리아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은 지도층 귀족들은 라틴어까지 공부를 더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집안들은 영어를 이제 뭐 죽으라고 영어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 이게야. 계층이.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틴어를 못하면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 쳐주질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리스어를 해야만이 이제 대우를 받고 그리스를 모르면 왕따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면 거기에 또 간극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싸우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다 이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알죠. 사교육은 많이 발전되고 공교육이 좀 질이 나빠지고 그래서 교육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너무나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평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낙후된 부류의 국민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고, 네 번째 대책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극이 생기고 그러면은 계급의 사회 통합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 OECD 국가가 한 32개인가? 그럴 거 될 거야, 아마.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사회 통합 지수가 우리나라가 꼴찌야. 꼴찌. 너무나 빈부차하고, 영미의 선진국 유형별로도 영미 시스템이 맞다고. 영미 시스템은 서로 너무나 지나치게 경쟁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경제는 발전되고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다음에 잘 살아보세. 그 다음에 어젠다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럼 무엇을 추구를 하냐면, 추구하려는 목표치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은 자부심을 왕창 올려주는 것이 목표치가 되면은 그게 이 목표치가 되고, 그거에 사회가 움직이는 이게 몰아서, 우리나라는 와 신드롬이란 말을 많이 써요. 와 하면은 바로바로 떠들긴 하는데 바로 냄비 현상이 되고 바로 식어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부심은 우리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부심, 그것을 올리는 것이 공정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업체가, 요번에 또 무슨 하청업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건축에 이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차가 자꾸 심해지고, 그런데 좋은 현상은 삼성전자에서 소부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소부장 그것을 맡기고 서로 협동해서 일본을 이겼잖아요. 극복을 했잖아요. 그건 참 좋은 선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임금 격차가 문어발식으로 돼가지고 하청업체하고 임금 차이가 많고, 또 비정규직이랄지, 또 유통업체와 영세 상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이 너무나 심하면 결국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공평하지 않고 공정에 위반된다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힘을 쏟아야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국가에 봉급을 주는 이제 고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우선 돈만 버는 데는 잘한 것 같아, 지금까지. 정신문화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나도. 상당히 오랫동안 왜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수지가 항상 일본은 더 잘하고 우리는 항상 무역 수지에 마이너스가 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것이 차차차 풀린다고.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바뀌어졌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의 그 시츄에이션이나 생각이나 사상의 조류나 국민성이랄지, 그런 이제 서로 뒤바뀌고, 우리는 원조를 이제 받은 국가에서 주는 거로 해가지고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건설을 하면 사고가 많이 나. 그러니까 사고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외국에서 공사를 하면 대기업이 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잘한다고. 그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고 제대로 만들고. 나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토목공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하면은 뭐 성수 대기가 무너졌다든가 무슨 뭐 아파트 백화점이 무너졌다든가 사고가 엄청나게 하면은 의료상으로나 국가적으로 병신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뭐 마비가 되고 상처 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보험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자꾸 떨어지고 우리 한국에서의 건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외국에서의 건설보다도 상당히 개판이라고. 개판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는 눈치를 좀 우리나라를 이제 외국에 가면은 상당히 우리나라를 애국정신이 좀 있어가지고 잘 만들려고 그런 생각이 벌써 있다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 뭐 후진 것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별로 창피스럽게 생각 안 하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그런 생각이 있나 애국심이 이제 절로 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는 철저하다고 이제 건설을 할 때 특히 내가 알기로는 영국 사람들이 감리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이게 산업혁명이 옛날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감리회사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올라든가 어떤 공장을 짓는다 이게 잘못됐다 어쨌든다 그게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통과를 해야지 다음 단계 공사가 시작하는 그런 강한 감리 시스템. 그게 뇌물도 뭐 통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한다고 과학적으로 뇌물 없이. 그 한국에서는 적당히 하려고 그 양심도 좀 떨어지고 부패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부패적인 그런 정신 상태에서는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왕창 한번 이제 왕탕주의, 한탕주의 그런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국가가 생각을 해서 외국의 건설 그런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국내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 공정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하청업자가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발전에 또 공정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